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이거 슈퍼 빅텐트 자국에 뭐 이름이 너무 인플레이션 막 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름이 이제 빅텐트로는 이게 잘 안 먹히니까 뭐 슈퍼 또는 이게 울트라 슈퍼 빅텐트 뭐 이렇게 여러 개 놓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이제 이거 우리가 전쟁 총선할 때는 일단 이게 보수를 넘어서 중도로 진격하고 합리적인 진보 좌파까지 포용해서 우리의 크기를 늘리고 적은 자국에 분열시키는 게 필요해요. 따라서는 큰 방향에서 우리 이제 이거 보수가 슈퍼 빅텐트 치는 게 큰 방향에서 맞다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요 완전히 그냥 잡탕박 돼버려요. 슈퍼 빅텐트 친다고요. 거기에 뭐 텐트 안에 야 이준석이 너 들어와. 그다음에 금태섭이 들어와. 그다음에 양양자 들어와. 너 심지어 이상민 의원 들어와. 지금 이렇게 너무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체성이나 또 이게 더 문제가 생길 우리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항상 이게 그렇지만 저는 금태섭요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예. 우리 법대에서 전해오는 말이 거의 뭐 또라이 정도로 봅니다. 금태섭은 실제. 그다음에 양양자 왜 나갔습니까? 그게 뭐 성추문 지역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탈당인 거 아닙니까? 네. 탈당. 따라서는 너무 이게 빅텐트라면서 다 이게 끌어모으는데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일단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 이상민 의원은요. 따뜻하게 해주면 가겠다는데 아직 따뜻한 신호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이번에 어제 그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혁신위 주최로.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원장하고 이야기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도 본인의 어떤 실리는 좀 챙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5선이잖아요. 그 5선 경쟁자들이 좀 있거든요. 민주당도 맛보고 새누리당도 맛봤던 5선 경쟁자가 있죠. 조경태 의원이라고. 그리고 이제 6선을 가게 되면 누군가는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한 명 나와야 돼요. 그럼 이 경쟁자를 제끼고 뭔가 이기려면은 본인도 다수당 쪽에서 6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하고 끝내는 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실리인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도 다수당 되는 쪽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국힘이 보니까 분위기가 좋거든. 한동훈 잘하고 있고 원희룡 잘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도 국힘에 가서 국힘에서 6선을 하면 이거 의장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쓴다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5선 관록이 이번에 국힘이 다수당 과반 의석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온다고 보고 저는 조금 좋은 시그널이다. 그 있잖아요. 태풍 쓰나미 오기 전에 새들이 팍팍팍 날는 것처럼 뭔가 냄새를 먼저 맡은 이상민 의원이 뭔가 와서 이건 다수당 되겠다라고 뭔가 점을 쳐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사실 3선까지는 민주당에서 부산 4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컷오프 당할 위기가 되니까 새누리당으로 갑자기 4선 때 갈아타서 지금 5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을 한번 옮기면서 선거에 뭔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그때 4선을 했던 진영 장관도 3선은 민주당에서 우리 새누리에서 하고 4선을 민주당 넘어가서 했거든요. 용산에서. 그렇게 해서 당을 한번 바꾸면서 선수를 늘리는 그런 요령 같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 주신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인수위가 만들어졌을 때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김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했었어요. 그때. 와 특이하다. 그래도 그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뭐 통합위원장 시켜주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뭔가 결과물이 없어요. 김한길이라는 사람의 자리가 결과물이나 파급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약간 좀 뭐랄까요? 김한길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좀 해줘라는 말을 좀 했다라는 게 최근에 뉴스로 또 흘러나와서 김한길이 실세 아니야? 이런 말이 또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주고 나면 어쨌든 존중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해봐.
끝까지 사람들 야 존중해줘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말이지 김한길이 실세니까 김한길 하자는 대로 해 이 말 아니거든요. 오보예요 오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민 의원이 들어와서 김한길 위원장의 좀 부족한 면을 또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대신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좀 색깔이 흐려지거나 잡탕밥이 돼가지고 뭔가 내부에서 분란이 생길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고 이준석이 견제를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야 내부도 추스리지 못해서 내부에 있는 그 비윤계도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견제구를 던지는 거로 봐서는 뭔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다. 왜? 이준석이 물어뜯는 걸 보면 우리 당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빅텐트는 한번 이제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외연 확장을 하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상민 의원도요. 지금 그 유성의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10명이 넘어요. 그 총장 출신도 있고요. 저는 어떤 경우들은 이게 그 경선을 해야 된다 봐요. 무조건 이게 무임승차로 따뜻하게 그냥 기득권 누리려면 안 되고 처절하게 저는 희생하면서 우리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뭐 된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게 거저 먹으려고 공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유성에서 뛰고 있었던 우리 그 10명이 넘는 후보들 국민의힘 이분들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예. 그것도 저는 지적하고 싶고 무엇보다 이게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 항상 그 산에 있는 새 2마리보다 내 손에 있는 새 1마리가 더 중요하다. 내 손에 있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로 보면 산토끼, 집토끼 하는데요. 원래 산토끼는 잡으러 산으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토끼들요. 집토끼들 먹이도 잘 주고 잘 돌봐주고 따뜻하게 해서 잘해주면 산에 있는 토끼들이 야, 저 집에 정말 괜찮네. 기웃기웃하다가 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절로 중도라는 거는 쫓아가서 잡아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수가 자유우파가 제대로 뭉쳐서 잘하고 있으면 중도는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온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토끼가 집으로 내려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토끼 한 마리 잡으러 산으로 뛰다니다가 집토끼들 다 도망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빅텐트가 뭐 이게 큰 방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중도 좌파 확장하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 그 보수 쪽에 제대로 이게 통합이 안 될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진짜 정확한 걸 보셨습니다. 저도 그 4년 전에 출마를 했고 지금 또 출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집토끼거든요. 사실 집토끼 전형적인 집토끼 아닙니까? 40대 중반의 집토끼. 그런데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집토끼 놓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총선에 가는 방향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머리를 아주 얄팍하게 잘 썼습니다.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해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인재영입 위원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밝혀요. 그리고 인재영입에 관련된 기준을 뭘로 낸 줄 아십니까? 집토끼를 관리하겠다가 인재영입 위원.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미 민주당 계열 내에 있는 사람을 과학기술 쪽하고 이런 걸 쓰겠다는 거예요. 경제 쪽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와, 나 그거 보고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왜? 국민들이 대부분 인재영입 위원장 하면요. 그 지금 우리 이철규 의원처럼 뭐 장애인 쫓아다니고 여성 쫓아다니고 뭐 이런 사회 취약층 쫓아다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수년간 다듬어지고 당에서 역할했고 나가서 선거 경험도 있고 노력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풀이 있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요. 보수 우파는. 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요. 그 풀에서 쓰겠다잖아요. 와 이거는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라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고도로 훈련된 살인 병기예요. 갖다 쓰면요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템포가 느린 게 없어요. 바로 그냥 전투에 투입되는 완전 살인 병기 병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요 완전히 이재명 독재 체제 이 원팀으로 철저히 다듬어진
그런 이제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힘이요, 지금 긴장하셔야 돼요. 당장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국힘 뭐 하고 있습니까? 사회취약증 좋습니다. 인재영입이 사회취약증만 봐서야 되겠습니까? 집토끼를 어떻게 살인병기로 갖다 쓸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제 취재한 거. 예. 어제 제가 스펙스라고요. 네. 자파 방송 나와서 이제 그 패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다 서열 10위 안에 드는 옛날에 이재명 관리하는 그 뉴스를 하나 취재했는데 이재명에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2명 있대요. 그리고 제일 지금 믿고 신뢰하는 2명. 이 2명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궁금해서 제일 이재명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2등이요. 김혜경이래. 뭐야? 와 깜짝 놀랐습니다. 꼬리 자르기 들어가겠네요. 부부간에 무슨 옛날에 그 병원에 왜 찢었는지 왜 넘어졌는지 멀쩡하게 2등이 김혜경이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럼 1등이 누구요? 1등이 누구 물어봤더니 아들이래. 그 아들. 그만큼 이게 부자 간의 갈등이 그거 있잖아. 이동원지 뭐 성매매하고 맨날 성매매하고 그냥 상습 아들도 도박하고. 크면 남이라 그랬잖아. 네. 아들이 남이라 했잖아요. 상습 도박 이걸 잘 보고 알죠. 역시 정치는 수신하고 제가 치고 평천한데 그 유동규 씨도 했잖아. 그 이재명이가 김부선이 발해준 거 다 정언했잖아. 법정에서. 네. 김부선이 수신도 안 돼. 제일 싫어하는 게 부인이고 그다음에 2등이 김혜경이고 1등이 이동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가 집안이 그런데 뭐 정치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 제일 실시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둘이 물어봤더니 첫째가 이제 그 김진욱입니다. 수행 조폭 출신 조폭. 이자가 이게 국장 김진욱. 그다음에 선임 보좌관 김현지야. 김현지. 여자. 예. 그래 김혜경이 싫어하고 그래 김현지만 좋아하냐? 같은 게 저는 이게 2명이 실세다.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소문이 바다합니다. 뭐 저는 공천 받겠네. 지금 이게 그 민주당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